좋은 입지는 장사기도 가까이 있고 교대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서초 법원 쪽 가까이 있고. 고시원대학교 위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고시원 장사가 잘 되는데 왜 팔까? 왜 매물로 내놓지입니다. 오늘 고시원대학 팔기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씻고 이제 유튜브를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수업 시간에도 질문이 나오고 이게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찍고 잠을 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영상을 찍는데, 장사가 잘 되는데 왜 파냐? 고시원 장사가 잘 된다며, 그렇게 현금 흐름이 좋다며, 그런데 왜 팔어? 이런 게 많아요. 물론 예비 원장님 자체가 의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들어요. 저 또한 뭐 내가 고시원을 처음 시작하겠다 그러면은 의심이 갈 것 같습니다. 기존 원장이 고시원을 장사가 잘 되는데 왜 팔까요? 그동안에 이제 유 원장의 경험과 고시원대학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50대 60대 사례예요. 첫 번째는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너무 뻔하다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부동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자주 나오는 사례예요. 주로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50대 후반부터 뭐 60대 원장님들이 해당이 돼요. 저 또한 진짜 아프신지 궁금하고 예비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매물이 괜찮다는 전제 하에 실제로 겪어보면은 아픈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고, 진짜로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시다든지 아니면은 배우자분들이 이제 요양이 필요하다든지 급하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장은 이럴 때 그 전 원장이 고시원을 운영한 기간을 많이 봅니다. 오래 운영을 하셨을 때 정말 이제 아프신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 원장이 고시원을 뭐 오랜 기간 운영을 했다, 2년 이상 운영을 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좀 몸이 안 좋으신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 원장의 운영 기간을 좀 보는 게 필요하다. 뭐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실 때도 많고요. 진짜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차서 이제 고시원 정리하고 시골 내려가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전 원장님이 권리금 얼마 받아야 돼? 즉 권리금 시세에 있어서 어두운 경우가 많고, 시세가 어둡다는 것, 고시원을 오래 운영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그 고시원이 장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 원장님들도 명심을 하실 게, 장사가 잘 될수록 정보를 위해서 깊이 공부를 한다든지 다른 원장이랑 교류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고시원대학 수강생들은 예외겠죠. 이런 경우에는 예비 원장님은 물건이 이제 괜찮다는 뜻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매물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전 원장이 돈을 벌었고 뭐 나는 뭐 돈 벌었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빠르게 결정을 하고 권리금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내고를 할 생각을 하고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두 번째, 이제 어느 정도 나이 있으신 분들이 고시원을 파는 경우는 뭐냐면은 목돈 필요할 때예요. 그분들 자체는 고시원을 정말 좋아하고 이걸로 오랜 기간 돈을 벌었고 계속해서 고시원을 운영을 하겠다는 마음이 큰데 자식이 장가 간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로 집 해주려고 전세금 마련해 주려고 오랜 기간 동안 고시원을 잘 운영을 했지만은 파는 경우도 많더라. 그리고 이런 분들은 특징이 고시원 사업을 확신을 가지고 오래 했고 돈도 잘 벌었고 자신의 고시원에 대한 애착이 많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자식이 결혼한다든지 뭐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전세금을 빼준다든지 이런 특이한 경우가 걸려서 고시원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이유로 고시원을 팔았던 것 같고, 자, 이번에는 또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우연히 파는 겁니다. 우연히. 막상 고시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단계 체급이 낮은 고시원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일이 너무 쉬워요. 처음부터 큰 고시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계속 지배를 해요. 미니룸을 했으면, 원룸 했으면 어땠을까? 고시원을 시작을 했으면은 스테이 모텔은 어떨까? 남에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비교를 해보면, 놀러 가보면은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마치 이게 자동차가 멀쩡한데 고장이 안 나는데 바꾸는 거랑 비슷해요.
그냥 기변병이고 업그레이드 병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도 이 고시원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이 원장의 머릿속을 지배를 하고 있을 때 부동산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대부분의 고시원들은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럼 원장은 얘기를 해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계약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우연히 고시원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권리금도 잘 받는 것 같고 거래가 되죠. 이런 경우는 이 원장은 수없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이제 고시원 잔금일이 되고 거래가 되면은 파셨던 원장님들이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죠. 괜찮게 받은 것 같은데 막상 이 고시원이 생각보다 쉽고 좋은데 잘 되는데 다시 고시원을 시작을 하려면은 또 내가 팔았던 금액만큼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베테랑 원장님들은 한 2년 정도 고시원 운영하고 파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지겹고 쉬고 싶어서 팔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좀 쉬고 고시원 일 자체가 노동은 적지만은 계속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놀고 갔다가 왔다가 조금 쉬다가 이제 다시 고시원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사 잘 되는데 이제 매물로 나오는 케이스는 이 원장이 거의 다 겪었기 때문에 대충 이제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겪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의심이 많습니다. 승부욕도 뛰어나지만. 그렇지만은 고시원 자체는 의심 많은 사람 중에 좋은 매물 들어가고 막상 들어가서 성공하는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유 원장은 이제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심만 하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전 원장이 장사가 잘 되든 팔든 다 필요 없고 최대한 좋은 매물을 일단 추려야 된다. 전 사람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 대체로 냄새가 난다고 하죠. 의심이 가는 매물은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원장도 이제 매물을 받을 때, 이 지역인데 왜 권리금이 시세보다 저렴하지? 그러면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시나 이제 건물주가 다음 임차인한테는 권리금을 인정을 안 해준다. 건물이 헐린다. 몇 년 뒤에 헐릴 수 있다. 건물에 무슨 하자가 있다. 이런 사례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싼 매물들은 원장님들은 일단은 의심을 하고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오히려 의심이 많으신 분들 자체가 이러한 매물만 쫓아다니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매물을 추렸을 때 운영 기간이 길다, 월세가 싸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장이 나는 이거 몇 년 동안 하면서 돈 어느 정도 벌었어. 그리고 장사가 잘 됐으니까 권리금 시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공부가 없었고 부동산한테 어느 정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빨리 내리고 좋은 매물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내고를 하는데 빨리 결정 내려야 오히려 내고가 더 잘 되는 경우가 많더라. 안 그러면 딴 데서 계약해요. 고시원대학 6주 과정 동안 많은 원장님들이 매물을 찾고 데이터상으로 검증도 하지만은 왜 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도 한다. 이유도 생각을 해본다. 예비 원장님들 자체는 의심이 많이 들지만은 계속 앉아서 의심만 하고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는 고시원대학과 검증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또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장사 잘 되는데 왜 팔아요? 유 원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시원대학 선배 기수생들도요. 대충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고 그렇게 의심은 안 한다. 그러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매물 만날 가능성도 커지고 마음의 안정도 찾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영 기간이 짧아서 저 인간 고시원 팔 때 시세 차익 좀 남기는 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너그러워져야 될 것 같아요. 매물이 좋으면은 그래, 너의 노력을 인정을 해주고 어느 정도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다가가는 게 물론
조직적으로 막 몇 억씩 얹고 이런 매물은 아니겠지만요. 좋은 매물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위원장이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9월 20일 날 고시원대학 이제 9기가 시작을 하는데 많은 원장님들이 등록을 해주셨어요. 의심병이라고 했죠. 그래, 너 약 팔려고 하는 거지, 뭐 홍보하려고 하는 거지, 상관없어요. 많은 원장님들이 청강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내가 고시원을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청강 신청부터 하시고 9월 20일 날 첫 수업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고시원대학이 왜 많은 졸업생들이 생겼고 그만큼 수업이 알차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 원장이었습니다.